정말로 뜨거웠던 25시즌 하나이글스의 시즌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에 다 담기는 힘들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프 시즌에 KT산 FA 2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오버페이라는 이야기가 영입할 때부터 있었지만 24시즌 정도의 활약만 해준다면 돈이야 구단이 여유가 있으니 아까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결말은 그 정도만 아니었었더라면 참 좋았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를 영입했어요. 유리몸이라는 이슈 때문에 버치 스미스 냄새가 난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지만 코디 폰세의 영입은 지금 생각해보면 이번 시즌 성공을 이끌어낸 최고의 카드였다고 볼 수 있겠죠. 외국인 타자 양키스 탑 유망주 출신 플로리얼도 영입을 했었죠. 사실 폰세보다도 이 플로리얼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았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연습 경기, 시범 경기 때는 문동주의 몸 상태와 불펜 출전 이슈 때문에 조금 뜨거웠었죠. 결국 해프닝 정도였고 선발로 첫 로테이션부터 잘 소화를 해줬습니다. 폰세, 와이스, 류현진, 문동주, 엄상백이라는 두근두근거리는 그야말로 이름만 들어서는 최강 네임드의 선발진으로 구성이 되었었는데 여기서 한쪽 날개가 부러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개막전부터 예년과는 출발이 달랐습니다. 폰세가 경기 초반에 조금 어려웠지만 결국 경기 막판에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정말 오래간 만에 개막전 승리를 따냈어요. 하지만 개막 시리즈 때 큰 변수가 있었습니다. 주전 마무리 주연상의 부진으로 시즌 시작하자마자 이군행과 김서현의 마무리 보직 전환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마지막 한화이글스의 시즌 마무리의 어떤 복선이 되더라고요. 개막 시리즈 출발이 좋았지만 잠실 LG전 시리즈에서 말도 안 되는 빈타가 계속되면서 수입해 이 기간 동안에 임찬규 선수에게 완봉을 험납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3승 8패로 몰린 시점, 한화이글스의 이번 시즌을 바꾼 경기가 있었으니 4월 5일 식목일이었죠. 문현빈의 라팍 침공 경기였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문현빈은 백업 자원이었어요. 이 경기 2개의 홈런 이후로 주전으로 자리를 잡고 시즌 끝날 때까지 가을까지 어마어마한 활약을 이어가게 됩니다. 4월 둘째 주 두산전 시즌 첫 위닝 시리즈를 시작으로 페이스를 끌어올리더니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8연승을 내달립니다. 올해도 똑같네라고 시작을 했었던 우리가 좌절에 제대로 응답해준 긴 연승이었고, 그 기간 동안에 폰세가 14이닝 동안 무실점 25개의 탈삼진으로 2승을 따냅니다. 슬슬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장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8연승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2경기 패배 후에 또다시 12연승을 내달립니다. 그러니까 22경기 구간에 20승 2패를 해버린 거죠. 90%가 넘는 승률이에요. 4월 13일부터 5월 11일까지 폰세 5경기 5승에 0.26, 문동주 4경기 4승에 1.82, 와이스 5승에 1.91, 김서현 13경기 나와서 9세이브,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9개의 세이브 1.38, 조동욱, 한승혁, 김종수 이런 투수들 무실점. 그야말로 고스톱 야구를 연일 시전하면서 투수력으로 팬다는 게 뭔지를 보여줬어요. 특히 그 기간 대전에서 황영묵 선수의 LG전 3런 경기는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었죠. 꼴찌로 출발해서 잠시 이기는 했지만 이때 1등 한번 찍고 옵니다. 그리고 5월 17일에 SSG를 상대로 폰세가 18개의 삼진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이 존경에 맞지 않는 류현진의 축하를 받는 경기, 잊을 수가 없죠. 5월 25일 요 경기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당시 진짜 같이 가을 가자고 치고받던 롯데자이언츠와의 연장 밀어내기 열투도 잊을 수 없는 경기고요. 이후에는 하나가 상위권을 이제 시즌 끝까지 내내 유지하게 됩니다. 확실히 긴 연승 2번이 시즌 전체를 풀어가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시즌 중에 심우준의 무릎 부상 이외에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없었는데 6월 8일 변수가 발생합니다. 외국인 타자 플로리얼이 4구를 맞아서 뼈 조각이 발견이 돼요. 근데 외국인 타자의 공백 속에서도 다시 1위를 탈환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리고 6월 22일 리베 라또, 당시에는 리베 로또로 불렸죠.
교체가 됩니다. 엄청난 변곡점이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한국 시리즈에서 이 선수가 아쉬웠지만 6월, 7월에 보여줬던 리베라토는 그야말로 복덩이 그 자체였습니다. 오자마자 그날 경기에서 3안타를 쳤고요. 6월, 7월에만 타율 3할 9푼 3리에 홈런 4방. 그냥 방망이에 걸리면 다 안타가 됐어요. 7월이 시작되면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8연승, 12연승 했으면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힘든데 7월 4일을 시작으로 또다시 10연승을 내달립니다. 특히나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죠. 황준서를 선발로 냈는데 제임스 네일이 나온 기아 타이거즈를 잡았던 그 경기. 물론 유로결 잡담사라는 쇼크가 있었지만 문현빈의 끝내기가 나오면서 그 흐름을 후반기까지 끌고 옵니다. 생각보다 한화가 선두를 수성한 기간이 짧지 않아요. 6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였으니 1위를 놓치는 순간이 정말 아쉽기는 하죠. 후반기 LG가 해도 진짜 너무 잘한 것도 있지만 한화도 아쉬웠던 구간이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팀을 지탱해주던 김서현과 불펜 투수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경기 8월 5일이었습니다. 상당히 저는 이 경기가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날 문동주 선수가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7이닝 무실점, 하지만 한승혁, 김서현 도합 5실점. 다음날 경기도 이기기는 했지만 김서현이 3실점으로 불안했고요. 심지어 마지막 날도 김종수, 박상원이 무너지면서 루징 시리즈. 바로 이어진 LG와의 3연전도 루징 시리즈. 이때부터 조금씩 선수들이, 특히나 불펜 투수들의 체력이 고갈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 길었던 연승들의 여파가 뒤늦게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무더위와 함께 말이죠. 이후에도 연승과 연패를 이어가면서 2위 자리를 지켜가던 중에 진짜 마지막 기회가 옵니다. 9월 말이었죠. LG가 주춤하면서 그리고 LG와의 맞대결 대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한 게임 반차까지 추격을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 같은 SS전 이율리에게 끝내기 패배. 사실 아까 제가 개막 시리즈에서 주현상 선수가 마무리해서 이탈한 후 김서현 선수가 마무리 보직을 차지했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하나이글스의 엔딩에 복선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서현 선수는 정말로 너무 잘해줬던 투수입니다. 하지만 여름이 되면서 이 선수의 페이스가 급격히 떨어졌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가을까지 하나이글스에게 데미지를 입히게 되죠. 사실 이때 어느 정도 대처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되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시리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플레이오프는 하나 팬들에게는 진짜로 보너스 게임이었어요. 물론 긴장 그 자체였죠. 걱정됐던 건 경험이 없는 어린 선수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 어린 선수들이 흐름을 가져와줬죠. 플레이오프 MVP 문동주, 그리고 문현빈, 노시환의 맹활약 속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게 됩니다. 사람 욕심이라는 게 참 끝이 없어요. 한국 시리즈에 가는 날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데 단 이틀이 지나고 1차전을 지니까 기분이 또 안 좋아지더라고요. 여러가지 아쉬웠던 판단들과 투수들이 제 몫을 못해주면서 한국 시리즈는 그야말로 속절없이 무너지기는 했지만 7개월이 넘는 시간들이 진짜 언제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재미있었던 시즌이었죠. 가을 야구 찍먹만 해도 소원이 없다 해서 한국 시리즈에서 지고 눈물을 흘리는 팀이 되었으니까 인생 원래 참 욕심은 끝이 없는 거고 가지지 못했을 때 알지 못하는 더 큰 고뇌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던 가을이었고요. 하지만 뒤돌아보면 이보다 멋질 수 없었던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영상에 7개월간의 모든 여정을 다 담을 수는 없었거든요.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으면 댓글로 릴레이로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한 시즌 감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